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1분 전에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국 이 고용 지표가 미국 고용 상황이 어떠한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니만큼 1월 말에 있을 미국 FOMC 회의 금리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시그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바로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이 전월이 4.2%였는데 4.1%로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률이 전월보다 떨어졌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시장의 기대가 4.2%였는데 시장의 기대보다도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실업률은 확실히 떨어졌다. 고용시장이 개선됐다라고 두 가지 관점. 전월보다 떨어졌고 기대치보다도 떨어졌다. 고용시장이 개선됐다라는 조건에 부합합니다. 역시 일자리인데요. 일자리가 11월에 껑충 증가했었거든요. 이때 허리케인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었습니다만 일자리가 껑충 증가했었는데 그거보다 또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농업 부문 일자리, non-farm payrolls 이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시장의 기대치인데요. 시장은 그렇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11월에 많이 증가했으니까 일자리 증감이 좀 감소하겠지. 이 정도로 감소하겠지. 이렇게 기대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대치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미국 경제가 정말 경이롭도록 강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미국 고용노동 시장이 견조하다, 강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역시 일자리 수라는 면에서도 전월보다 늘었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늘었고 근래 들어 상당히 견조한 미국 고용 시장을 다시 한번 포효하듯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만 보면 금리 인하 없겠구나. 일말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또 임금 상승률도 발표가 됐는데 임금 상승률은 그래도 다행히 4%대에서 떨어져서 그래도 임금 상승률 전월보다도 떨어졌고 시장의 기대보다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고용은 견조하게 지속되지만 그래도 결국 물가 상승률은 다소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임금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가 잘 안 잡히는 뭐 렌트비와 함께 그런 영향 요인이었는데 그런 영향 요인이 좀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는 만들죠.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더할 수 없이 좋죠. 고용은 고용대로 잡고 물가는 물가대로 또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3대 지표의 발표다. 이렇게 먼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용 지표와 더불어서 꼭 살펴봐야 될 게 물가 지표인데 그동안 물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물가의 경과를 먼저 보여드리고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PC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2.1% 바닥을 찍고 다시 2.3, 2.4로 올라와서 금리 인하 9월에 괜히 한 거 아니야? 그거 실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근원 물가마저도 2.6이라는 저점을 기록한 이후 2.7, 2.8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어서 물가가 잘 안 잡히는구나. 금리 인하 실수한 거다. B컷까지 한 것은 실수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만큼 금리 인하 중단설을 갖게 만든 대표적인 기조였습니다. PCE뿐만 아니라 CPI 기준으로 봐도 역시 2.4% 저점을 기록한 이후 반등했고 근원물가 기준으로도 3.2%라는 저점을 기록한 이후 3.3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물가가 잘 안 내려가는가 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근거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9월에 2.0%를 기록한 이후에
추세적으로 2.6, 3.0%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25년 연초에 물가가 더디게 잡히겠구나. 물가 잘 안 잡히겠구나. 9월 FOMC 회의 때 B컷을 한 건 실수였겠구나. 이제는 금리 인하를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율마저도 2.2 수준의 저점을 기록한 이후 2년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5로 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6으로 상당 수준 반등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너무 조심스럽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가 상황에 대한 한번 점검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통화정책 기조를 읽어나가기 위해서 이번 주에 여러 연준 인사들이 중요한 스피치,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 발언들을 몇 가지 요약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보스턴 여는 콜린스 총재죠. 이 콜린스 총재가 높은 수준의 경제 불확실성으로 향후 금리 인하 신중히 해야 된다. 통화정책 결정 시에 인내를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신중, 인내, 점진 같은 말입니다. 지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지지했었다. 지난 12월 FOMC 회의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고용 요건 보존을 위한 그때까지는 고용 요건을 위해서 지금 고용 노동 시장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험적인 의도로 금리 인하를 지지했었던 것이지 앞으로는 고용 노동 시장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 전개된다면 추가 금리 인하는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오늘 발표된 고용 지표는 고용 요건 진작에 금리 인하를 해서 고용 요건이 보존됐구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할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해석해 만들어 주죠. 역시 어, 제가 종종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 연방준비은행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예, 제프리 슈미드 총재. 중립금리 수준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경제는 양호한 회복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목표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높게 유지되는 이유는 경제가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했지만 지금은 이제 중립금리 수준에 가깝게까지 금리 인하를 한 거다.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정상화하는 금리를 인하하는 여정이지만 이제 중립금리에 거의 가까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금리 인하할 필요가 이제는 없는 것이다. 근데 목표 물가 2%를 물가 상승률이 계속 상회하고 있으니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인하하면 안 된다라는 이 연준위원회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우먼 이사 굉장히 중립적으로 의견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지난 12월 FOMC 회의 때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마지막 정책 조정으로서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 마지막 정책 조정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하였다라는 일종의 표현이 등장한 거예요. 다만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그 경제 상황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불명확하다. 명확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분간 금리 인하를 좀 멈출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죠. 하커 총재. 하커 총재가 향후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금리 인하를 향후에도 하긴 하겠다. 그러나 지금 당장 너무나 높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좀 쉬어갈 필요가 있겠다. 잠시 쉬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저기 멀리 있는 목적지까지 일단은
적극적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축구에 비교를 했었죠. 이쪽 골대에서 골킥을 세게 찬 거예요. 근데 그 공이 하프라인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세게 차면 돼요? 아니면 더 정교하게 차야 돼요? 골대에 넣어야 되잖아요. 상대방 골대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점진적으로 혹은 더 신중하게 공을 골대에 넣기 위해 조준하겠다. 그러니까 골킥을 할 때는 신중하게 차기보다는 세게만 차는 거죠. 일단 뭐 상대방한테 공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신중한 건 아니죠. 더 과감하게 찬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때 5.5%에서 B컷의 금리 인하 또 두 번의 추가 금리 인하 해서 1% 포인트의 금리 인하는 골킥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게 때린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정교하게 그 골대에 넣기 위해서 신중하게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신중하게 공을 차겠다.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적절치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여러 의견 중에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리면 신중한 금리 인하의 여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5.5에서 4.5까지는 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그죠?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중립금리. 이게 중립금리가 3%예요. 현재 연은은 3% 수준의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조정해 나가겠다는 의지예요. 근데 이제 뭐 아직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 과정은 신중하겠다. 이 과정은 과감하게 하겠지만 남은 여정은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끈적끈적하게 잘 안 잡혀요. 그러나 지금 금리는 1%포인트 인하했지만 여전히 이 3.5%, 4.5%죠. 여전히 4.5%의 금리면 PCE 물가 상승률 2%대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도 긴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3%대까지 금리를 조정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긴축적인 것이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 여전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고 다만 그 여정 중에 앞부분은 과감하게 뒷부분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그게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최근에 그 중립금리조차 2.5%를 향해 금리 인하할래 라고 생각했는데 2.5%가 아니라 3%를 향해 금리 인하할래 라는 식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2.5%를 향해 금리 인하할래 라고 한다면 종전에는 더 과감하게 올해 또 25년에도 여러 번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3%로 중립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기준치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금리 인하 여정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신중해지는 겁니다. 이게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이게 또 강달러, 달러 인덱스를 강하게 유지시키는 배경이라고도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립금리 추정이 상당 부분 올라왔습니다. 로우 에스티메이트 중심으로는 뭐 아직 2.5%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상단의 중립금리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중립금리가 결정된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이 정도. 근데 상단 기준으로 본다면 중립금리가 뭐 3.75, 4, 약 4% 수준의 중립금리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남은 여정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해당 금리, 지금의 4.5%의 금리와 상단에 있는 이 중립금리와는 거의 얼마 안 남은 거죠. 0.5%포인트밖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신중한 금리 인하의 여정이 남은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겠죠. 더군다나 오늘 발표된 이 고용 지표는 신중한 금리 인하, 쉬었다 금리 인하, 점진적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지지해주는 통계가 나온 것이니까 아무래도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배제시키는 과정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시장이 충분히 실망하는 입장,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실망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입장, 그 두 가지가 상당 부분 교차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가늠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낮까지만 해도 4.5%의 금리를 유지하다가 1월 달에도 동결하고 뭐 5월까지는 계속 동결하다가 한 6월쯤에 금리 인하하지 않겠어? 한 번 금리 인하로 끝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4.5%에서 얼마나 더 금리 인하할까를 봐야 되는데 오늘 낮까지만 해도 93%의 확률로 동결할 거야라고 믿었었는데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그 확률이 이 93% 수준이 아니라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더 높아졌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한 90, 뭐 8% 수준? 뭐 이 정도로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 바로 패드워치를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정말 그렇네요. 그죠? 97%, 97.3%의 확률로 어, 금리 동결할 거야라는 믿음이 더 커진 거예요.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라는 작은 믿음 2.7%로 줄어든 겁니다. 기존에는 6.9%에 그래도 작았지만 확률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평가하기를 금리 인하 물 건너 갔네. 포기해야겠네. 금리 인하는 1월에는 포기해야겠네. 연초에는 포기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더 갖게 만든 거죠. 이것은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실망으로 전개시키게 만든 것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또 상당 부분 사라지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향후 통화정책 스케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 FMC 회의 결과는 미국 시간 29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30날 우리 설 연휴 기간이거든요. 연휴 기간 30일 새벽 4시에 제가 라이브로 즉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지만 한국은행은 1월 16일 날 먼저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약 10시 정도죠. 9시 50분 정도. 이때는 환율이 그렇게 더 크게 요동치지 않는 한 한국은행으로서는 제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의 주장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전망,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대한 제 전망적 의견을 드리면 한국 경제의 내수 경제가 너무나 부진하기 때문에 강달러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결정과 동시에 또 강달러 기조는 더 유지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강달러 뉴노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그러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로 가는구나. 그럼 앞으로도 강달러 기조가 다소 유지될 수 있겠구나. 강달러 뉴노멀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 결과와 동시에 제 홍보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다른 뭐 카카오톡이나 밴드나 그 어떤 경로로 이런 뭐 그런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건 다 허위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피셜 클럽이라고 일부러 이름을 정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소통하는 건 좋지만 유튜브로의 소통은 이렇게 영상만에 해당되고 매일 아침 어떤 뉴스 주목하셔라. 또 매주 그 근저에 깔린 경제 이론 또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자리도 줌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또 매월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면서 강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영상만이 아니라 글로도 소통을 하고 글뿐만 아니라 뭐 사진이나 어떤 제가 중요한 방송 출연 뭐 KBS나 SBS나
뭐 YTN이나 중요한 어떤 방송 출연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야 될 메시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시로 공유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로 이 해당 아, 오피셜 클럽 제가 이름 건데 경제 하숙집 을 한번 마련했으니까 여러분 더 하나의 경제 공부라는 울타리에서 어, 좀 잘 울타리 안에서 잘 경제의 판단, 경기 판단을 하는데 좀 방향성을 찾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이 오피셜 클럽으로 찾아와 주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녹화 마무리하고 월요일 날 또 다른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